자, SP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시스템 현재 10.9% 올라와 있고요. 장중에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아까 앞전에는 17.7%까지 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SP 시스템은 그렇게 자주 다루는 종목은 아니죠. 종목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크게 부각되질 않으세요. 이게 시가총액도 지금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가에서는 더블 넘게 올라 들어와서 이제 시가총액 1150억 밖에 안 되는 종목이니까요. 덩치도 좋고 작고 그렇게 자주 다루는 종목은 아닌데 이 종목은 제가 딱 한 번 분석이 나갔습니다. 우리 천지 리더님이 2주 전에, 그렇죠? 2주 전에 그래서 SP 후발주라도 간다. 현대차 로봇 수혜 이렇게 되어 있죠. 현대차 로봇 수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내용들 잠깐 보면 현대차 얘기, 우선 현대차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들만 보시죠. 현대차 로봇 스마트 팩토리 후발 이렇게 지금 4개의 단어가 들어오죠. 4개의 단어. 요게 지금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그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섹터가 기계 장비로 되어 있죠. 자, 기계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코스닥 기계 장비가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반도체들이 있고요. 2차 전지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들이 코스닥의 기계 장비 업종에 들어와서 이렇게 장악하기 이전에 그때 코스닥 기계장비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은 SFA였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SFA가 아주 오랜 동안 여기 있는 얘요. 지금 이렇게 저 하바리로 들어가 있는 이 SFA가 코스닥의 기계장비 업종의 랭킹 1위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로봇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가 치고 들어오면서 1위 올라 들어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봇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지금 판때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죠. 자, 그래서 코스닥 기계장비 업종에 보게 되면 맨 위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3위에 로보티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제 조금 종류가 다른 전형적인 기계 장비 업종인 BHI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 아래쪽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쪽에서만 살펴보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기업은 이제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거에 현대무백스 한 종목밖에 없죠. 현대무백스 그리고 SFA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뒤쪽으로 들어가서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좀 더 뒤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로도 후발, 로봇으로도 후발, 양쪽에 다 후발이에요. 그런데 앞서 핵심적인 용어들 보셨습니다. 현대차, 로봇, 스마트 팩토리, 후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오늘 올라간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요. SP 시스템, 엔비디아, 현대차의 AI 로봇 동맹 기대감, 겐트리 로봇 공급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대부분의 로봇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는 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나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 분야에서 이제 가장 강한 기업으로 일찌감치 스마트 팩토리가 이슈가 됐을 때 이게 추천 분석 들어갔던 여기 이 회사 여기 같은 경우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 내고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SP 시가총액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SP 시스템은 그 정도로 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일반 로봇들처럼 적자로 들어가는 종목도 아니죠. 현대차라고 하고 있는 현대차라는 이제 큰 메이저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같은 경우로도 이제 300억 정도, 이제 하반기 쪽이 좀 더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하반기 3분기와 4분기 두 개 분기에서 370억이 나왔죠. 370억. 작년에 상반기에서는 340억이 조금 안 되고 하반기에 370억이 조금 넘어가서 700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로 친다 그러면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쪽. 이제 여기서 이제 로봇 동맹이 강화되면 이제 더 올라 들어가고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후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가능한 게 현재 정도로 그러면 일단 단타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요.
다 있어요. 고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문들이 다 다르죠. SFA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이고요. 그리고 또 앞쪽에 작은 종목에서 이제 코인테크 같은 종목 설명드린 바가 있죠. 거기 스마트 팩토리하고 2차 전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기업도 그래요. 여기도 전방 산업이 2차 전지도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업이익 실적을 이익을 잡아먹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즉 스마트 팩토리하고 부품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까지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동화 시스템, 겐트리 로봇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래서 현대차와 이쪽에 잡아 들어가는 것 내외에 그게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도 나오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아틀라스, 자 여기 생산 설비 자동화에도 들어가고 로봇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나는 로봇주들 올라가는 것만큼은 후발로도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당연히 이게 동맹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 쪽에다 계속 갖다 집어넣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당연히 늘어날 거다라고 봐야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다가 2차 전지 물류 이런 쪽까지 솔루션을 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다가하는 기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1100억 수준이면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좀 많이 처져요 이거. 근데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크기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주들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자, 한국 PIM 이제 로봇선 이렇게 쭉 최근에 쭉 치게 되는 얘가 지금 2천억이고요. 유로메카는 저 앞쪽에서부터 지금 나와 있는 유로 이제 앞선 종목들 분석 나왔죠. 3,600억입니다. 실적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보면 이제 옛날 로봇에 들어가 있던 푸른 기업 같은 경우 이런 건 뭐 얼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감속기 기업 SPG 얘가 지금 1,600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도 DIC 같은 경우도 자동차와 이거는 자동차와 로봇입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자동차와 로봇 이게 2천억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저 앞쪽에 또 보면 이제 티라 유텍 같은 기업들 지금 딱 지금 요 수준인 거거든. 티라 유텍 그렇죠? 여기 이제 자동차하고 다 들어가는 거니까 티라 유텍 RS 오토메이션 1,200억. 그러니까 티라유텍이나 RS 오토매틱에서 딱 요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종목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RS 오토메이션 로봇 모션 제어라지 이거에서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에너지 제어 쪽 뭐 이런 쪽 가서 내용은 얘가 훨씬 더 좋은 걸로 나와 있죠 지금. 자 내용상으로 보면 뭐라지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아주 좋게 나와 있으나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꾸로 내려가고 있죠. 실적이 매출이 지금 거꾸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래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보다 또 실적이 더 나빠지고요.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전형적인 이제 테마를 타는 형태, 테마가 아주 나오면 그때나 반짝하는 요 정도 수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LS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이제 LS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잠깐 반짝한 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쭉 늘어지고 있죠.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이 LS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선이 주력이지. 이제 이쪽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저 LS 그룹 쪽에 나오는 저런 쪽과 관련해서 2차 전지 지향 뭐 그다음에 전선 뭐 요런 쪽으로 지금 갖다 붙이는 쪽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현대차 쪽에 지금 주가가 왕창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대부분 휴머노이드 이런 쪽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이 조금 늘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이 조금 더 늘 가능성은 있죠. 여기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5% 이렇게 올라 들어와 있는 흐름 보이고요. 계속해서 마냥 적자입니다. 요런 쪽의 종목들 수준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유명도에서는 RS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유명도에서는 오히려 RS 오토메이션에도 지금 한참 좀 처져요. 한참 처집니다만 앞에 들은 것처럼 얘는 지금 보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에 지금 그대로 지금 실제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실제로 현대차 그룹에서
이 겐트리 로봇 같은 경우가 이게 겐트리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 이 겐트리가 뭐냐라고 하면 대형 부품을 이송 조립하는 장비. 그래서 이걸 뭐에다 쓰냐 그러면 바로 현대자동차 휴머노이드의 이 아트라이스의 생산 설비, 여기에 지금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아트라스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아트라스하고 같이 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요 기업은 앞에도 나왔던 것처럼 후발 저가 로봇들 중에서는 위쪽으로 뚫고 들어올 가능성이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나은 종목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이벽이요. 바로 직전에도 치고 돌았던 이벽. 그 다음에 올 초에 로봇들 날아다닐 때, 그때 쭉 들어왔던 거 같은 경우 3,600원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11,000원까지입니다. 11,000개 올라 들어갔었죠? 여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 들어가서 막혔던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이번 또 치고 들어올 때 스마트 팩토리 이슈에서 올라 들어와서 막혔던 그 자리. 지금 여기가 지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걸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이에 진입했던 지금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는 이제 다 이자 앞쪽 붙잡고 2차 고점을 만들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삼각 패턴이죠. N자형 삼각 패턴, 이 형태로 이제 구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뚫고 들어가는 이 구조의 이슈 흐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2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느리게, 속도 자체가 지금 이제 너무 느리게 완만하게 진행이 됐었죠. 이제 쭉 주가 그 전에 치고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이 매물 압박들이 누르고 들어가는데, 이 구조 자체가 보면 이건 매물 압박을 이기지 못하는, 이건 뭡니까? 이게 전형적인 베어 플래그 형태죠, 이거. 그러니까 패턴이 이게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건 베어 플래그잖아요, 이거. 떨어지는 거. 베어 플래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형태, 주가 깨지는 형태의 베어 플래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베어 플래그는 이렇게 해서 다시 내린다죠, 이렇게. 이거 베어 플래그 하락 깃발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 증시에서는 하락 깃발형으로 올라 들어가는 것보다 반대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증시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기준을 따져야 될 구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올라 들어가긴 올라가는데 최소한 일단 낙폭 대비 38선은 넘어 들어가야 된다요. 그 때문에 특별히 지금 예전 더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낙폭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잘 보세요. 색깔을 바꿔서 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는 종목 중에 혹은 요거 다시 들어가서 쫙 하고 돌아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요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못해도 이 38선은 넘어 들어와야 돼요. 이걸 넘어 들어와야 한국식 해석 베어 플래그가 뒤집기로 반대로 돌아가는 종목이 더 많다라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나오지 않으면 그냥 밀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식으로는 요 반등의 고점이 50% 여기까지 올라 들어오고 올라간답니다. 원래 패턴의 의미 자체는. 그래서 베어 플래그의 이 기술적 반등이 하프 리바운딩, 반대쪽이 리바운딩이죠. 그러니까 리바운딩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절반까지 올라가고 다시 밀려 들어갔는데 절반도 못 올라가. 그거는 이제 압박은 강하고 매도 압박은 강하고 매수는 약한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단기 급등, 전형적인 단기 급등형이 되는 거고요. 이게 현재 그러면 이제 일단 단기 1차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오버슈팅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뒤로 밀리지도 않는 형태로 가죠. 추세형 상승으로 박혀 있는 겁니다. 이거. 추세형 반등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기 조금 오버는 됐습니다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원, 투 이렇게 잡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요거 지금 체크를 해두고 다음 사이클에서 공격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죠. 여기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곧바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1, 2, 3까지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눌리는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후발주 로봇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현대차 지금 동맹도 있고 이슈도 나고 이거 그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후발주 이제 선도주들을 치는 게 통으로 가는 쪽이니까요. 로봇을 통으로
상승으로 가는 쪽에는 일단 유명한 종목부터 들어가라 그 룰입니다만 그거 안 되고 요 종목을 기존에 가져서 들어가고 현재 들어가 있거나 혹은 요 종목에 지금 새로 하지만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앞에 이제 비교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노리는 분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리 정도에서 여기 보이죠? 지금 선 같은 경우도 짝대기 이렇게 짝대기 딱 꽂고 있으면 지금 현재 위치가 차지하는 거 보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일단 우선 일부 정도 들어가는 형태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 벽을 아주 돌파를 하면 붙이거나 아니면 예상대로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10,000원 이하 쪽에서 다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공략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에서 여기서 붙인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평단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붙이게 되면 이제 평단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 다음 사이클은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라고 하면 1, 2 잡고 들어가면 그 다음 사이클은 여기까지입니다. 타겟 라인 그러니까 50% 이상의 목표를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SP 시스템 설명드렸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로봇들 같은 경우는 최고 대표되는 종목을 저 앞쪽에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렸죠. 로보티즈, 하이젠 RRM, 클로봇. 가장 핵심적인 세 개의 종목, 셋 다 저희가 집중 추천드렸던 종목이잖아요. 하이젠 RRM, 클로봇. 저 앞쪽에서 올 상반기 로봇 이슈로 돌아 들어갈 때,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죠. 로봇은 올해 1년 한 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슈.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계속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라고 로봇 상반기에 쭉 들어갔다가 쳐졌을 때도 종목들 얘기 들었고요. 중간에 밀려 들어왔다 돌아가는 라인에서도 계속해서 설명드렸고, 로보티즈는 뭐 그냥 원사이드로 일방으로 계속해서 매수 추천 계속 드렸죠. 로봇 요번에 1년 한 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이거 계속 추천드렸잖아요. 자, 올해 이거 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 마지막 추천이고요. 마지막 추천한 자리에서도 또 더블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르고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 종목들 앞에서 놓쳤어도 뒤에서 나오는 종목이라도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